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뭉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슈를 확인하면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릴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추석 선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며칠간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얼마나 이게 지속될까요? 그 향후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랑 한미 반도체 패키징을 위해서 뭉쳤다라고 하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업이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을 D램을 적층시키는데 사용하는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단독 공급하면서 매출액 증대를 이뤄왔었죠. 그랬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는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치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회장이 삼성전자에는 죽어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세상에 떠들썩했었는데 이렇게 후공정으로 뭉치게 되다니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에 타이틀에는 없는데 LG화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사트라는 거는 후공정 패키지와 테스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조립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오사트를 통해서 출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트만을 위해서 뭉쳤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뭉친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 2.5D 패키징이라든지 3D 패키징을 위해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위해서 뭉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보시다시피 이 자료는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는 로드맵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징 방식은 2D입니다. 2D. 그리고 2.5D, 3D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사용을 보통 합니다. 비싸고 데이터 센터형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 2.5D 같은 경우는 이 iCube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iCube라고 하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이 인터포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 인터포저 위에 AI 반도체 칩인 GPU가 들어가고 그 시스템 반도체와 HBM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 인터포저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포저 위에 또 다른 반도체 칩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5D가 되는 거죠. 2D 패키징 같은 경우는 기판 위에 반도체 칩만 있죠. 이런 차이로 2.5D라고 부르는 거고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iCube를 개발하고 있죠. 연내에 생산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산해봤자 바로 2.5D 패키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패키징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협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2.5D 패키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년에 완성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 칩이 두 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5D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 위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죠. 3D 같은 경우는 이 기판 위에 이 AI 반도체 칩이랑 HBM이랑 수직으로 다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모 전력도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3D 패키징을 빠른 시간 내에 선점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의 2.5D 패키징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전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어넬링 장비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정 노하우도 갖고 있는 후공정 업체가 3D 패키징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26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2.5D 패키징을 세계적으로는 TSMC라든지 미국의 앵커라는 회사가 이미 선점을 해서 그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2.5D가 25년에 완성이 된다라면은 세 번째로 완성한 회사로서 마이크론이 HBM 3인자죠. 늦게 시작하는 만큼 선점되어 있는 점유율을 빼앗아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점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점을 해야 되는데 26년이라면 다소 늦은 감이 있겠죠. 이미 2.5D 패키징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3D 패키징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국내 오사트 기술력이 다소 딸리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국내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렇게 뭉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25년에 649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시장 규모가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점유율을 보게 되면 대만 TSMC라든지 미국의 엔코가 거의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107달러에서 116달러까지 8% 급등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나비 효과로 불러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 마이크론은 이렇게 하락세 속에 있는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갭 하락을 이유로 계속해서 하락세죠. 이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최대 주주가 10%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오늘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갭 상승으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거래량도 제법 들어왔죠.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당장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다음 주에 우리 추석 명절 때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몇 BP 내려갈 거다, BP 내려가냐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그보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이렇게 금리 하락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선제적인 인하인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증시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연준이 코로나 이후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 주가 증시를 보면은 그때 19년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증시가 엄청나게 내려갔었죠. 그랬다가 연준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감행하면서 통화 유동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동시에 금리가 인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하는 거라면 현금 비중을 높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인하였다면 성장주 위주로 또 반도체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죠.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가 인하된 거라면 증시가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선제적인 인하라면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도 예의주시하셔가지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금리가 선제적으로 잘 인하되어 가지고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증시 상승에 좀 더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하락세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HBM 관련된 종목들 YC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했거든요. 이 22일선을 돌파해서 상승했으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합친다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세가 뚜렷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금리 결정되고 나서까지도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좀 더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